자, 업무상과실, 중과실, 취소상죄입니다. 자, 조문을 보죠. 자,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겠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 성격 보시게 되면 업무자라는 이유 때문에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업무자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 내용이 밑에 판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단순 과실죄보다 형이 가중 처벌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이 업무 종사자에 있어서는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한 고도의 주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예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형이 가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읽었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근데 업무자라 할지라도 일반인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것과 비교해서 무거운 주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고도의 예견 가능성,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나와 있잖아. 그쵸? 무거운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나 예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형이 가중된다 했는데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할 때는 비록 업무자라 할지라도, 업무에 속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럴 때는 무겁게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여기 미치지 못할 때는 그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냥 통상 과실, 보통 과실로 보겠다는 것인데 그 예가 뒤에 나올 겁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 사례를 적어보세요. 그게 바로 뭐다? 출입문을 여닫는 행위다. 출입문 여닫는 행위이다는 거예요. 자, 요 판례 한번 볼까요? 자,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2번 판례죠? 여기 2번 판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식당 일을 합니다.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이 업무자는 뭐야? 이 운영자의 업무는 뭐야? 요리지, 조리. 요리하는 거. 이 요리가, 이 사안에서는 요리라고 하는 것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리라고 하는 것이 업무인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업무가 아닌 거죠? 그쵸? 자, 이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음식 배달차 나가던 중에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래서 손님이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나요? 단순 과실치상죄가 되나요? 말씀드렸잖아. 이 출입문 여닫는 것은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꼭 업무자만 행해서 형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나요? 업무자라고 하는 것은 요리가 업무인 거지. 즉 요리를 하다가 뭐 기름이 튀어서 뭐 그래서 다쳤을지 몰라도 그러면 형이 가중될지는 몰라도 출입문 여닫는 것은 굳이 업무자가 한다고 해서 뭐 일반인하고 뭐 다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출입문 여닫는 것은 업무자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주의 의무 위반인 것이지 업무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에 업무상 미칠 것이고 X,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과실을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다음. 자, 업무를 봅니다. 업무가 뭔지는 아시죠? 자, 본제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자, 본제는 지금 생명, 신체에 대한 업무이죠? 왜요? 왜 생명, 신체에 관련된 업무지? 우리가 지금 상해죄하고 지금 살인죄하고 상해죄를 배우고 지금 과실범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 살인과 상해가 생명, 신체에 관련된 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업무도 생명, 신체에 관련된 업무로 국한되는 거야. 그쵸? 여기 나와있지? 생명, 신체에 관련된 업무로 국한된다.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리고 또 유치원 등의 아동 보호자의 의무도 다 여기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 2번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2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형법상의 보호가치 없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다가 무면허 또 자동차 운전 행위를 하다가 사람을 치거나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했을 때 업무상 과실이 되는 거죠. 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CF 하시고 자, 업무와 관련된 죄가 우리 형법에 하나 또 있습니다. 저 뒤로 가면 뭐가 나오지? 업무방해죄가 나오죠. 업무방해죄가 나와요. 요때 이 업무와는 개념 정의가 약간 달라요. 즉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도 포함되는데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다. 자, 색깔 한번 칠해볼까요? 여기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자, 여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가 나와 있죠? 여기 생명신체 나와 있습니다. 생명신체 나와 있어요. 자, 생명신체에 관련된 업무로 국한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게 되면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였거나 자, 수리 밑줄 그으시고 X 임대하였다 밑줄 그으시고 X 이것은 뭐다? 이것은 생명신체에 관련된 업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요 지문이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요 지문 좀 봐두시고요. 자, 꺽쇠 2번인데 여기도 4층 건물 2층 건물 나와 있죠. 여기 마지막 보시면 임대 밑줄 그으시고 X 임대했다는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업무로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것은 다른 색깔 한번 해볼게요. 다른 색깔로 여기 이렇게 색깔 칠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쭉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자, 업무가 아닌 거 나와 있지? 여기 보시게 되면 출입문을 여닫는다 색깔. 그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여기 임대했다 나와 있죠? 임대 파란색 세모 치시고 똑같은 색깔로 여기 색깔. 됐나요? 됐습니다. 자, 보시면 자, 임대한 피고인이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고 결국 누군가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요 임대 자체가 생명신체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로 보지 않고 단순 과실로만 보았다는 거예요. 단순 과실로만.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 들어가면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끝에 쭉 써주고 여기까지 써주고 이것을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인정했다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런 거 안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묻고 그 다음에 답이 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식당 사건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했지? 자, 그러면 이제 업무의 내용을 봅니다. 업무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회성, 두 번째 계속성, 그 다음에 사무.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업무가 됩니다. 자, 사회성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성, 계속 반복되거나 그 의사로서 행해진 것이어야 된다. 따라서 계속성이 없는 것은 업무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호기심으로 자, 한 번 운전했는데 이 한 번 운전이 앞으로 계속 운전할 게 아니야. 그냥 호기심 한번 해볼까? 호기심으로 운전한 것은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뒤에 가볼까요? 자, 여기 1번 판례를 이해하려면 시대적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연도가 66년도입니다. 66년도는 차가 엄청 귀했어요. 우리나라가 엄청 못 살 때고 전쟁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못 살았고 차도 보기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전부 다 차 운전하고 싶지만 뭐 면허증이 없는데 뭐 그렇지. 차도 귀했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중대 부관인 육군 중위가 운전병이 검문소로 연행되었다. 이때는 이 차량 군부대 차량이니까요. 군부대 차량은 군부대 운전병만 운전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사고를 쳤는지 검문소로 연행이 됐습니다. 자, 이 틈을 이용해서 육군 중위가 몰래 차량을 운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차량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계속 반복해서 차량을 운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운전대 무면허지만 한번 운전대 잡고 한번 짧은 거리에 뭐 100m든 200m든 뭐 갔다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요 한 번 딱 운전했는데 이 한 번 운전이 바로 뭐였다? 필기하세요. 여기 이퀄 호기심이야. 호기심으로 운전했다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네. 계속 반복의 적으로 운전한 사실이 필요한다 할 것이나 이 사람은 차량 운전 업무의 종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운전 업무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 의사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으로 딱 한 번 운전한 것인데 이 색깔 칠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업무상의 과실에서 업무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주 옛날 판례, 흔치 않은 판례입니다. 이건 이때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오늘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약간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시대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시고요. 자, 계속성 나와 있지? 자, 2번 책 한번 해보세요. 자,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해진 것이라면 이때는 한 번이라도 업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업 첫날 사고 쳤다는 거지. 그때는 한 번이라 할지라도 동그라미 1번과는 다르게 업무자라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사무 나와 있습니다. 본무, 겸무, 주된 의무 뭐 등등 공무, 사무, 보수 있든 없든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다 불문합니다. 자, 요 2번 책 한번 해보세요. 면허가 있거나 적법한 사무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무면허라 할지라도 사고 나면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죠. 자, 계속 반복의 의사나 그 사실이 있다면 요 밑에 경험이 있든 없든 법규상의 면허가 있든 없든 요게 없더라도 뭐가 있다면 요 계속 반복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게 있다면 면허가 있든 없든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업무자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꼭 잘 받으시고요. 요거는 여기를 색깔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밑에 판례 봅니다. 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제주 도립병원에 설치된 자가발전기 뭔지 아시죠? 병원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자가발전기가. 병원에는 응급환자, 긴급환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전기 나가면 어떨 거야? 전원이 끊어지게 되면 그 응급환자들 돌아가실 분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자가발전기야. 즉 전원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병원 자체 내에 자가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 전력을 공급해서 이 병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이 자가발전기 꼭 있는데, 이것은 정전될 때 말, 그렇죠? 피고인이 상사의 명을 받아서 해왔다는 겁니다. 상사의 명을 받아서 이 전원을 켜는 작업을 해왔다는 것이죠. 라고 했을 때 이 피고인이 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이런 일을 해왔다면 이것도 업무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그렇죠? 상사의 명을 받아서 이 발동 작업을 해왔다면 이것으로도 업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판례가 되고, 자, 골재 채취가 뭡니까? 골재 채취. 모래와 자갈이야. 모래와 자갈. 골재. 이 건축 자재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할 때 시멘트 들어가잖아요. 시멘트만 들어가면 이 부실 공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응집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 벽돌, 자갈이 많이 들어가요. 골재 채취를 어디서 합니까? 강가나 해변에서 하지. 바닷가라든지 강가에서 골재 채취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 소장이 피고인의 허가 없이 골재 채취 작업을 해왔다. 그 작업을 해왔다. 이게 업무자예요, 업무자. 이 사람이 허가가 있든 없든 간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허가 없이 동그라미. 해왔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업무자인데, 이 친구가 웅덩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그렇죠? 골재 채취 작업으로 새긴 웅덩이가 있다면 그 웅덩이에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하고 퇴근을 하거나 작업을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과실 때문에 강을 건너던 사람이 웅덩이에 빠져서 뭐 사망 사고를 다치게 했다면 이 사람에게 바로 뭐다?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는 부작위에 의한 선행행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지가 인정되어서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 허가 여부, 허가를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는 하등 소장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허가 없이 골재 채취를 해왔다면 업무자가 될 수 있다는 판례. 밑에 똑같아요. 여기도 공사 현장 감독인이다 동그라미. 여기 공휴일 야간에는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 간부였다. 당직 간부 동그라미. 그렇죠? 교도관들의 업무 밑줄 그으시고 다 업무자라고 봅니다. 올라가 보시게 되면 자, 공사 현장 감독인데 원래 발주자의 직원도 아니었고 현장 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었고 자격증도 없다. 상관없어요. 그냥 업무자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교도소도 마찬가지죠. 뭐 소장이 뭐 주말에 뭐 근무하겠습니까? 소장은 다 퇴근하고 그 당직 간부가 이제 소장을 대리해서 이 교도소를 운영할 텐데요. 이 보통은 이 공휴일 또는 야간이잖아요. 이 재소자들이 보통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에 제일 많이 자살을 해요. 보통 자살이 뭐 흔치는 않지만 뭐 자살에 뭐 평일날 대낮에 뻘건 대낮에 뭐 자살하겠습니까? 그때는 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살할 뭐 시간도 없지만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에는 뭐 시간도 조용하고 뭐 혼자 사색에도 많이 잠기기도 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확률이 좀 있단 말이죠. 그때 재소자가 목숨을 끊었다라고 했을 때 당직 간부와 담당 교도관들은 뭐다?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색깔은 알아서 같이 쳐볼까요? 색깔은 뭐 다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업무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완구 배달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소매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전거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사고 났다고 했을 때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 밑에 경기 운전자도 마찬가지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고요. 버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최신 판례인데 골프 경기장에서 경기보조원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생명신체 위험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라고 봤습니다.